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시 도시권 50 플러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랜선 특강 이재동 학장님과 함께하는 경희안슬림 우리가 비만 잡고 질병을 극복하자 그 프로젝트 10번째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은경입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님 맡고 계시는 거죠. 이재동 교수님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1년을 지금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잡아서 달려오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허리 통증부터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비만이 생기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허리부터 아파진다 그래서 허리에서 시작해서 상지에 어깨, 손가락까지 가고 하지에 이제 다리 쪽에서 발까지 갔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루마티스성 자가 면역 질환도 다루고 여성 질환도 다루고 지난달에는 또 이제 특강으로 저희들이 무릎 관절염만 특별히 보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내용이 대사성 질환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게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대사성 질환은 뭐 비만하고 거의 뭐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사실은 비만하고 연관성이 깊어서 제가 이제 말씀대로 쭉 이제 허리, 무릎, 어깨 우리가 뭐 여성 또 자가면역, 뭐 류마티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 시간에 또 사실 비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잡느냐, 손쉽게 비만 잡는 법 이렇게 그걸 했기 때문에 요 질환을 스킵을 하려다가 그냥 이거는 특별히 뭐 비만만 관리가 되면 사실은 이 병은 거의 다 관리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단순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만만 잘 관리하면 이러한 병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누구나 또 쉽게 이해하고 있는 질환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이 질환도 한 번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가장 요즘 많이 다루는 게 사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렇죠. 지방간.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이제 그 얘기는 비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만만 좋아지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고 어떻게 보면 비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이제 이런 질환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막 이러면 아프니까 그걸 빨리 처리하려는 마음이 환자들도 생기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 막 이런 거는 통증이 직접 막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과하고 뭐 고혈압인가 보다 약 먹지 고지혈, 콜레스테롤 많대 그러면 또 스타틴 또 복용하고 그냥 이거는 천천히 약 먹으면 됩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요즘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이 우리나라가 사실 건강보험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뭐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인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직장인이든 1년에 한 번씩 기본 검사를 받잖아요. 기본 신체 건강 검진을 받으면 이런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은 쉽게 또 이제 알게 되거든요.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병원에서도 그냥 혈압이 높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혈압약만 먹으면 나는 관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병원에 가면요. 외염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병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만 먹으면 되는구나. 뭐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도 해줍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약 먹으니까 치료되겠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 회원님들께 조금 한번 또 알려도 드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혈압약 그거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예 시작을 말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경우는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우선 이런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학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중간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약을 먹다가 몸이 나아지면 약을 끊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당연히죠. 이제 그거를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계속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관리를 받으면서 약을 줄여 나가는 거죠. 줄여 나가면서 아니 당연하죠. 줄여 나가면서 끊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학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그 이해와 상식이 필요한 거죠. 그럼 학장님이 1년 내내 말씀해 주셨던 그 기혈순환을 잘하고 몸이 말하는 맞습니다. 소리를 잘 듣고 그러면 약도 끊을 수 있고. 그럼요. 지금 뭐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기혈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아무튼 또 한 번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1년 내내 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병이라는 거는 병원에서 진단받는 질환은 뭐 수백 가지잖아요. 수백 가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몸의 생체 에너지 문제다. 그렇죠. 생체 에너지가 우리가 인간 어쨌든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생명체로서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섭취하는 걸 좋은 에너지를 먹으니까 먹어야지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게 또 지나치면 그게 쌓이면서 에너지 순환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만이거든요.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 에너지 섭취가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된 필요한 에너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그 불균형이죠. 어떤 그 에너지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게 한쪽으로 지방이라는 게 이게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가려면 이게 혈관도 맑고 또 모든 이 인체 조직이 저항성이 없어야 되는데 기름이 꽉 끼어 있으면 에너지가 순환을 잘 할 수가 없죠. 몸이 무겁고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에너지라는 게 항상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준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이 기본적인 그 리듬이라는 건 아침이 해가 뜨면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고 자면서 이게 이미 유전자가 다 그렇게 하면 시스템이 그 셋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현대인들이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밤늦게 자는 경우도 많고 또 사실은 그게 이제 늦게 자는 게 너무 습관화되다 보니까 할 일이 특별히 하면 없고 충분히 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루틴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루틴이 바뀐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인은 다 거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쭉 해왔던 근골격계 질환이나 허리, 무릎, 어깨 통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사고나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생활하면서 생긴 그런 문제점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만 잘하고 몸의 기능, 어떤 기혈 순환만 정상적으로 되면 뭐 한두 달 내로 다 회복이 되죠. 그리고 우선 염증이 또 우리가 인체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있죠. 특히 뭐 과이질을 많이 한다든지 뭐 요즘 철에 여성분들 특히 김장철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뭐 무릎이라든지 어깨, 허리 아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노동을 가하면서 건중에 무리를 주니까. 그 이제 염증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이면 그냥 사실은 며칠 약 먹고 진통제 먹고 소염제 먹으면 그게 회복이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는 그 사람 기혈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혈순환의 문제라는 게 생성이 잘 안 되면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마른 복부 비만이 오고 또 순환이 안 되면 전신 비만이 오고 또 균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깨어지면 생체 리듬이 깨어지면 이제 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부분 기가 뜬다고 그러거든요. 기가 상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체가는 비만해지고 하체는 가늘어지는 상체 비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비만과 대사성 질환의 뭐 대사성 질환이라 그러면 뭐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게 이제 대표적입니다만은 그 위에도 우리가 사실 암도 어떻게 보면 대사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디멘치아라는 치매도 마찬가지고. 치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당뇨도 그다음에 뭐 심장 질환, 뭐 혈압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대사성 질환이죠. 사실은 이게 다 비만하고 연관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암과 비만도 했잖아요. 그죠? 참 빠뜨렸는데 그 암 발병의 1위가 뭐라 그랬죠? 과거에는 흡연이었는데 지금 비만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비만의 암 발병 원인의 1위는 비만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라는 게 뭐냐? 혈압이라는 게 뭐냐? 혈압이라는 거는 혈액이 혈관 속에서 흐르면서 나타나는 압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압력이 높아졌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게 압력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 수압이 높아졌다는 어떻게 보면 수도 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물이 좁아져서 잘 안 가는 거죠. 예, 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가기 때문에 압이 높아지는 거고 네. 우리가 혈압에는 크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120에 80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큰 수치, 높은 수치의 수축기. 이제 혈압은 수축기예요. 그건 뭐냐면 심장이 예, 이제 펌핑을 해서 그때 압이 확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혈관벽에. 네. 그때 이제 압력이거든요. 이제 그때 압력이 이제 수축기 혈압이고 이완기 혈압은 다시 혈관이 이제 부풀었다가 한번 이제 이완이 돼야 되잖아요. 빠지면서 이완이 돼야 수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혈관이 수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혈관이 녹이 슬고 노화가 되면 수축이 잘 안 되는 거죠.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혈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요한 건 이완기 혈압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혈관이 수축이 잘 안 되고 그렇다는 건 탄력성이 떨어졌고 그렇죠. 혈관이 지금 녹이 슬어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터질 수도 있고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예, 이해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 혈압은 일반적으로 이제 120, 80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혈압의 요즘 단계가 있습니다. 주혈압은 이제 어떻게 보면 129까지 그리고 이제 고단계 고혈압 전 단계는 이제 140까지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고혈압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거는 140 이상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밑에 혈압이 90 이상일 때 이제 이제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고혈압도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로 지금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140에서 160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60까지는 159라고 해서 160까지는 어떻게 보면 1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완기는 한 100 정도, 90에서 100 정도고 그리고 2기는 100 이상. 밑에 혈압이 100 이상.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우리가 이제 혈압약을 먹느냐 마느냐의 그 큰 어떤 그 포인트는 사실은 밑에 혈압, 수축기 혈압, 수축기 아니죠. 이완기 혈압이 그 아래 혈압이 90 이상일 때 사실은 우리가 그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예,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입니다만은 이제 환자들한테 보통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이 의료도 일종의 하나의 그 서비스업이면서도 그렇죠. 이게 경제 논리가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혈압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이거를 그렇죠. 이걸 낮게 잡는 거죠. 기준을 낮게 잡아서 어지간하면 혈압약을 먹도록 하는 거를 자꾸 논문 발표를 시키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 혈압약이 너무 또 남용되고 과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밑에 혈압, 이완기 혈압이 90 넘으면 일단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우선은. 일단은 왜냐하면 그걸 내버려두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위험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혈관에 뭐 터지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막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혈압약을 먹으라는 이제 제가 그 기준을 가장 저는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고혈압 전 단계, 아까 얘기한 고혈압 전 단계는 위의 혈압은 160 아래고 밑에 혈압은 90 아래죠. 그러니까 160에서 90 정도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는 자기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예, 그걸 바꾸면 바로 변화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몸을 완전히 바꾼 데는 제가 계속 한 3개월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 이 혈압 같은 경우는 몸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쉽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력을 하면 이제 몸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약 처방 같은 것도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도 있습니다. 한약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도 좀 하려고 그래요. 혈압에 좋은 우리가 약초,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 차로 먹을 수 있는 약도 좀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약에서도 이 혈압 자체를 떨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한약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권고하고 싶은 게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약보다는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양약을 먹고 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약을 저는
처방을 하라는 거죠. 한약을 드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좋아지면 혈압은 그냥 좋아지니까. 우선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는 한약보다는 양약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1기, 2기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심장이라든지 또 이제 혈관 질환, 어쨌든 이게 또 장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다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압이 너무 높으면 혈액 공급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장기 같은 경우는 압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 혈압이 90이 넘고 위에 혈압이 160이 넘으면 반드시 혈압약을 같이 복용을 해야 된다. 예. 근데 그 이하의 경우에는 생활요법으로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제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반드시 혈압약을 항고혈압제죠. 항고혈압제를 먹으면서 생활 개선을 같이 병행해 줘야 된다. 예. 그러면 일단 급하게는 이게 양방 쪽에 약이 빨리 드는 그렇죠. 거셨잖아요. 먹어야죠. 그러면 그게 한 3개월 가면서 몸 개선하고 이런. 그렇죠. 이제 본인이 느끼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압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사실 혈압계를 하나 구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구비해 두는 게 좋고, 평소에 이제 자꾸 뭐 우리가 어디 사실 가까운 뭐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나 뭐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가 또 쉽게 그냥 혈압을 체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혈압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변화가 있으면 이제 주치 의사님하고 상의해서 또 이제 그 평상시에도 이렇게 혈압이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병원 가서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혈압이 좋아졌네요. 뭐 어떻게 하시죠? 뭐 이렇게 그걸 할 겁니다. 사실은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와서 제가 이제 체중이 비만이 문제가 되고 체지방이 문제가 되고 해서 개선해가지고 이제 허리 무릎도 좋아지지만 혈압이 좋아지고 당뇨가 좋아졌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게 이제 바로 몸이 개선이 되니까.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혈압이 높다고 해서 자기 몸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혈압약만 먹는 거는 이거는 사실 치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당뇨약을 시작하면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몸이 좋아지면 다 개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몸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체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제가 이제 과거에는 비만 얘기하면서 전신 비만, 마른 복부 비만, 상체 비만 이런 식으로 제가 분류를 타이틀로 내놓다가 이게 사실은 비만 자체가 기혈의 순환 문제거든요. 기혈의 순환 문제고 원인은 이런 전신 비만이 생기는 원인도 기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공무원 그 연금공단에 전현직 우리 공무원님들 만약에 제 강의를 조금씩 따라오셨으면 이제 그 개념을 좀 이해할 것 같아서 우리 한의학적인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이 생체 에너지 문제다. 네? 생체 에너지가 잘 순환이 되느냐, 또 잘 생성이 되느냐, 이 내 몸에서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일상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공부가 저는 아주 잘 되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꺼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순환이 안 되면서 자꾸 찌꺼기가 쌓이고 지방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혈관에 녹이 슬고 이제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동맥경화라는 건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혈관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만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 길이 바로 동맥인데 그게 경화가 된다는 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녹이 슬면서 우리가 딱딱해진다는 거, 탄력성을 잃는다는 거, 잃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로 혈압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다양한 우리 뭐 특히 이제 뇌 공급이 안 되면 뭐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경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떤 뭐 혈압의 문제로서 뇌혈관에 그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쉽게 노화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치매라든지 이게 다 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문제라서 이제 이걸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전신 비만의 어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될 거라는 거는 뭐 제가 이제 항상 그 전신 비만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체내 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음식도 우리가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저탄, 고단, 단백질 위주에 그다음에 과일도 제한을 하셔야 되고 그 채소 위주로 우리가 과일을 정 드시고 싶으면 한 3개월 정도는 내 스스로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걸로서 이제 몸이 바뀔 때까지는 이제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다음 이제 기혈 생성이 안 돼서 마르면서 배만 나온 그런 분들은 제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부족하니까 지방 대사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적어놨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 마르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저혈압이 와요. 젊을 때는. 네. 예, 손발이 차고 어지럽고 저혈압입니다. 늘 피곤하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루틴이에요. 네. 에너지 생성이 안 되니까. 아. 예, 그리고 뭐 잠울미도 하고 뭐 어지럽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다가 이제 특히 뭐 또 이제 그 뭐랄까 임신기에 있는 그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통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혈압이 이제 그러면서 저혈압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고혈압으로 돌변해요. 예. 왜냐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근육량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 대사가 안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사실은 몸에 에너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육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또 지방 대사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혈관 속에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고혈압으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학장님 그거랑 혹시 여성 갱년기랑 맞물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갱년기까지 겹쳐지면 네.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호르몬 변화가 오면 이 어떤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몸에 많은 변화가 오거든요. 네. 에너지가 평상시에 갱년기가 오지 않아도 평상시에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늘 피곤하고 생체 어떤 리듬이 없고 의욕이 없는 상황인데 그 변화까지 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기혈 균형 조절 문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지금 이제 갱년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저녁에 어쨌든 우리가 숙면을 못 취하고 또 생활 리듬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가 나중에 젊을 때는 바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이제 하체가 자꾸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서 하체는 가늘어지고 상체 비만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기가 위로 뜨잖아요. 기가 위로 뜨면 뒷골이 땡기고 이게 경직이 오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뇌 혈액 공급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인체는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압력을 밀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의학적인 어떤 기혈의 논리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 어깨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우리 몸의 인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 하체 운동을 통해서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이 70%가 하체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인체는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 우리가 사람이 활동하는데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에너지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몸은 에너지 창고라고. 그렇죠, 에너지. 그래서 한의학을 한마디로 한의학은 어떤 의학입니까? 라고 외국인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한의학은 에너지 의학이라고 그래요. 생체 에너지 의학이다. 생체 에너지. 예, 생체 에너지 의학이고 기능 의학이다. 네. 예, 에너지가 기능을 하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기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게 문제가 되면. 그러면 기질적인 문제는 양방에서 해결이 빠르죠. 양의학이. 급한 불은 이제 양방에서 먼저 끄고. 그렇죠. 기질적인 문제까지 생겼으면 양방으로 우선 처치를 해야 되지만 그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능적인 문제고 이건 인체 에너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넓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주 그 한의사분들이 환자가 걸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병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대략. 네. 예, 대략 당신은 어떤 불편함이 있고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체형을 보고 얼굴을 학장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셔서 너 어떻게 아실까 제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예, 가끔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꼭 이게 뭐 좀 뚝집게처럼. 네, 뭐 어디 전보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한의학이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고 지금까지 쭉 내려온 우리 한의학이 축적된 그게 예,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이론인데요. 네. 그걸 바탕으로 보면 그 사람의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걸 따라서 질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식이요법.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음식과 운동이 혈압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내가 이제 네. 증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운동. 네, 음식과 운동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미친다.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네. 제가 확인해 드리려고 네.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네. 고혈압 환자한테 권장하는 식단, 예, 식단법이에요. 식단법. 아, 네. 예. 보면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투 스탑 하이퍼텐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텐션을 멈추기 위한 다이어트 접근법이거든요. 네. 아. 예,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식단.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섭취해야 될 음식보다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라는 것보다는 피해야 될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식이 보면 이제 보면 뭐 제가 이제 음식 질환에 따라서도 음식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음식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예,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라는 음식만을 하면 거기에 거기에 표기되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많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내 몸이 이럴 때는 먹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될 음식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쉽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옆에 이제 먹어야 될 음식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네, 뭐 많아요. 보니까 통곡류, 잡곡밥, 현미밥, 채소, 과일 이거 쭉 먹으라고 뭐 야지 경과지. 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것만 보면 아, 음식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옆에 보면 피해야 이제 할 걸. 예, 피해야 할 음식만 보면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보면 소금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혈압 환자들. 너무 달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설탕. 그리고 정제된 밀가루. 특히 이제 제가 저 얘기든 특히 마른 복부 비만은 절대 밀가루를 먹으면 안 돼요. 예.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밀가루하고 빵하고 과자하고. 네, 찬 음료수 먹지 말라고. 찬음료수. 네, 마른 복부 비만은 더더욱 이제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화 지방이 많은 이제 포함된 식품. 그다음에 이제 뭐 포화 지방이랑 견과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 네.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 이제 뭐 아니죠. 포화 지방이 불포화 지방이 우리가 견과류가 많고 포화 지방은 이제 일반적인 고기에 많은 네. 그런 지방 종류죠. 제가 기름기 예, 막 잘못 들어있는 예, 이제 그런 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네. 고기 속에 들은 그런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이제 네. 예, 피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식단의 식이요법에서 저 대시라는 식단 권고가 굉장히 피해야 할 음식을 네, 꼭, 예, 중요하고요.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이건 지금 연구된 자료들입니다. 네. 소금 섭취를 제한하니까 하루 6g 이상 제한하니까 혈압이 5에서 7, 2에서 5까지, 3에서 거의 5까지 떨어지는 거죠. 수치가. 예? 네. 소금만 섭취를 했을 때. 소금만. 그 술을 또 절제하니까 지금 4에서 뭐 3.9에서 2.4까지 떨어지잖아요. 요거 그 말하는 한 잔은 보통 소주 한 잔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 잔. 한 잔 이하로 한 잔 줄이니까, 이하로. 예, 줄이니까 그렇더라는 네,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보면 뭐 칼로리라든지 동물성 지방을 피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1.4에서 5.5까지 혈압이 줄더라는, 떨어지더라는 네. 저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2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것만 잘해도 네. 혈압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연구 논문들을 정리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게. 네. 네. 정리된 걸 보여드리는 22년 자료네요. 네, 예,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보면 이제 우리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 5회 이상 운동을 하게 되니까 지금 4.9에서 3.7. 네. 저것도 거의 한 5 가까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비만 그러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누구나 다 아는데 움직이는 거, 야, 운동 부족이다. 자꾸 운동하라는 사실은 뭐 운동도 중요합니다만은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먹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먹는 거를 조절해서 지방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막 운동하면 관절도 다 무너지거든요. 예, 관절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나 비만 관리에 있어서는 일단은 음식을 더 중요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기타 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체중을 1kg 줄이니까 혈압이 1.1 이완계라고 거의 뭐 일식 정도 줄잖아요. 그죠? 수축이. 그러니까 5kg 줄이면 5가 주는 거죠. 아, 네. 1kg 줄이니까 저러니까. 1kg에 하나씩. 네, 하나씩 1 정도씩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연도 흡연도 이게 이제 혈압 맥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금연과 어쨌든 비만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혈압에 좋은 차는 이게 하고초라고 이제 뭐 검색하면 다 잘 나오는데 꿀풀이라는 얘기들. 꿀풀이요? 예, 꿀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사실 한방에서는
뭐 눈에 충혈이라든지 머리 아프고 네. 뭐 간염에도 효과가 있고 혈압도 떨린다는 이런 연구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 차를 이제 좀 집에서 특히 이제 저녁에 아마 드시면 좋아 열을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마음도 안정시켜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고천은 정류성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끓이면 저게 향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가볍게 우려서 마시면은 향과 함께 들어가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렇죠. 그 향에 이제 성분이 있으니까, 향에.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고, 갈근 뭐 칡차는 잘 네, 아시죠? 칡차나 뭐 견과류는 대부분 많이 술에만 들어갔는데. 저 술 해독에만 좋은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네. 예, 저것도 이제 특히 이제 어깨 결리고 뭐 뒷골 당기고 하는 혈압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이제 저 칡은 한 2시간 이상 끓여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포닌이라는 모든 게 성분들이 네. 잘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끓여서 복용하는 게 좋고요. 뭐 결명자도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네, 눈이 맑아진다. 눈이 이제 망가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결명자를 끓여 먹으면 눈이 맑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게 모든 사람한테 다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혈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결명자 잘 먹으면 기가 더 깔아져요, 오히려. 쉽게 말해 에너지가 부족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저게 좋은 게 아니고 저거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기가 위로 뻗치면서 눈에 충혈이 되고 뭐 뒷골이 때 이런 경우에 그럼 전신비반이나 상체비반 쪽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결명자가 예, 마른 복부 비만은 결명자가 피하는 게. 피하는 게 좋은데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면 아주 지금 그렇죠. 저 아주 중요한 우리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럼 학생님 저게 여기 얘네들이 약성이 조금 있는 거잖아요. 네. 약성이 있는 거면 1년 내내 저걸 먹는 거는 좋지 않지 않을까요? 뭐든지 뭐 지나친 거는 우리가 홍삼이 좋다고 해서 뭐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그 기운이 또 너무 뭐 홍삼도 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증상이 있을 때 눈에 충혈이 된다든지 뭐 또 뒷골이 땡기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가 차로 한 잔씩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드셔도 좋죠. 한두 달.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차라는 거는 뭐 사실 우리 몸에 큰 음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우리 한약재로도 씁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했네요. 약도 하고 지금 지하혈도 있고 내용이 지하혈, 많아요. 예, 지하혈은 지금 이제 사진에 저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엄지 손가락을 여기 목을 쭉 따라 올라오면 머리카락에 닿는 부위에 속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네. 예, 요 뒤가 이제 빨갛게 표시된 여기 이제 풍지혈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을 눌려주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목의 근육의 긴장이나 뻣뻣한 것도 풀어주면서 기혈의 소통을 도와주거든요. 풍지혈. 예, 그래서 이제 이완시키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하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자세히 이제 풍지혈을 취혈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지압하는 방법은 저거는 한쪽 손만 이제 그리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눌려서 이제 지압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견정혈이라는 견정혈. 거는 뭐냐면 우리 어깨하고 요 목 부분 있잖아요. 뭐 요 사이에 그 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눌려보면 아주 이렇게 경직이 된 부분이 있을걸요. 아픈 데 있어요. 예, 이렇게 찌릿하게. 찌릿. 예, 그게 이제 견정혈이거든요. 견정혈. 그걸 이제 그 경직이 잘 와요. 어깨 우리가 견갑골을 이렇게 붙들고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근육의 경직이 잘 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이쪽 반대손으로 이쪽 혈을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이쪽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집에 이제 같이 계신 우리 뭐 자녀분들이든 부부든 이렇게 같이 하면 또 이렇게 풍지혈, 견정혈을 지압해라. 한번 지압을 해주시면 혈압에 이미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검증된 그런 연구 결과들이니까요.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를 한번 볼까요? 이 당뇨는 뭐 잘 아시죠? 우리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또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이제 당뇨라고 하는데 4가지가 있죠. 이제 우리가 저 4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다 당뇨라고 할 수 있죠. 빈속의 혈당이 126을 넘을 때. 그리고 이제 증상이 당뇨의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소변을 자주 보잖아요. 많이 갈증이 자꾸 심하고 단뇨 이제 다음 물을 많이 갈증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체중 감소가 오죠.
이제 근육이 오히려 에너지로 쓰이면서 근육이 빠지면서 이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인 혈당이 200이 넘어갈 때, 또 75g 정도의 이제 당을 먹고 부하 검사를 해서 2시간 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 수치가 200이 넘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당화혈색소, 뭐 우리 일반인들 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네. 저게 이제 6.5가 넘을 때는 이제 당뇨라고. 예, 그래서 당뇨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인슐린 의존이랑 인슐린으로 이제 잘 조절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비유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사실은 혈당만이 아니라 이제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다 동반되는,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제2형 당뇨인데, 대부분 이제 저게 문제가 되고 40대 이후에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당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라는 거는 이제 이름은 뇨라는 건 소변 아닙니까, 그죠? 네. 소변에 이제 당이 있다는 건데, 실제 문제는 이제 소변에 당이 나올 정도가 되면 뭐냐면 혈액에 이제 당이 너무 많은 거죠. 혈액 속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혈액이 이제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적당한 어떤 당을 가지고 있고 적당한 그게 돼야 되는데, 거기 이 당이 너무 높다는 거는 우리가 혈액이 어떻게 보면 설탕물 같이 되는 거거든요. 예. 설탕물 같이 되면 그 설탕물이 너무 설탕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끈적끈적해지면서 그 혈관에 이제 달라붙어서 다 목슬고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합병증이라는 게 이제 미세혈관의 합병증으로서는 이제 눈에 이제 당뇨 환자들 눈에 망막병증이 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장에 문제가 오고 또 신경에 이제 병증이 오죠. 왜냐하면 신경에 그 당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이제 신경에 손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막 저리고 막 이런 진짜 심한 경우에는 아주 그냥 잘라내야 되고 예, 막 그렇게 일상을 힘들어할 정도로 그런 합병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혈관은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관상동맥. 네. 예, 이제 관상동맥 같은 게 막힐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초 동맥의 문제. 그다음 뇌에도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뭐 누구나 좀 잘 아는 얘기들인데요. 한번 이제 우리가 짚어보는 건데, 이제 치료 포인트는 뭐냐면 당뇨는 일단은 당뇨로서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돼요. 일단. 왜 그러냐면 그 혈액 속에 당이 높으면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설탕물 같은 혈액이 지속이 되면 혈관의 노화를 빨리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 조절, 예, 당을 혈액 속의 당 수치를 낮추는 게 제일 우선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점점 더 당뇨는 심해지고 나중에는 주사도 맞아야 되고 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걸 하면서 당뇨에 대한 치료를 양방적인 그런 혈당 조절 치료를 하면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게 몸의 개선이죠. 예. 아까 혈압 같은 경우는 크게 높지 않으면 제가 160에 90 정도 이하의 범위는 우선 식생활 개선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그 160이나 90 이상 됐을 때 혈압약을 먹으면서 개선하라는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뇨 같은 경우는 더 무섭네요. 예, 당뇨 같은 경우는 우선 일단 높으면 예, 일단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액 속의 혈당을 일단은 낮춰야 되는 거죠. 그걸 내버려두면 전신의 혈관이 다 녹이 쓰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혈당 속에 혈액 속에 혈당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몸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우선 급한 불은 양약으로 뭐 치료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혈당의 대사를, 우리 몸의 혈당 대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 거기에 혈당 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비만과 스트레스다. 예, 예, 예.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대사가 항진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당분해 같은 게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당뇨 관리도 사실은 기혈 상태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비만이 유행이죠. 순환이 안 되면 전신으로 비만하게 되고 또 기혈이 생성이 잘 안 되면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마른 복부가 비만이 생기고, 또 생체 리듬이 깨진 사람들은 기가 위로 뜨면서 상체 비만이 생기는데, 그 원인들이 이제 다 지금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 치료의 방법은 우리가 전신 비만, 마른 복부 비만, 상체 비만에서 내가 강조하는 전신 비만은 유산소 운동과 음식 조절, 그다음에 마른 복부 비만은 근육량 늘리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 당뇨가 무조건 적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단백질 위주로 채소 위주로 잘 먹어야 돼요. 마르면서 당뇨인 사람. 그렇죠. 예,
잘 먹고 근육을 만드는 쪽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뒷골이 당기면서 막 그 예민해지고 또 체형이 허벅지나 엉덩이가 자꾸 가늘어지면서 상체 비만이 유형이 생기면 잘 자야 되는 겁니다. 잘 자면서 하체 운동을 해야지만이 이게 기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기운을 끌어내리는 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50이 넘어가면 무조건 하체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호르몬 변화가 오거든요. 호르몬이 부족해져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생체 그 에너지 중에 물의 에너지와 불의 에너지가 있는데, 호르몬은 물의 에너지거든요. 물이 자꾸 마르면 불을 꺼주질 못하니까, 불을 컨트롤 못 해주니까 불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고 얘는 말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이 엉덩이 허벅지는 호르몬을 저장하는 창고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엉덩이 허벅지가 물이 마르니까 자꾸 이제 말라지는 거거든요. 자꾸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0이, 지금 이제 대부분 50이 넘어섰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네. 50이 넘어가면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고 엉덩이 허벅지를 키우는 운동만 한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네. 예, 그 운동은 하셔도 돼요. 상체 운동은 안 해도 나이가 들면 상체는 커지게 돼 있어요. 예. 네. 우리 주위에 보시면 우리 네. 예, 뭐 주위 네. 할머니나 맞아요. 목욕탕 가서 보면 그 가늘잖아요. 허벅지가 얇아져. 예, 가늘어지고 자꾸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만 하라고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하체 운동만 하시는 게 좋다. 이제 당뇨도 음식과 운동을 제가 이제 같이 해놨는데 당연히 그걸 해야죠. 지금 뭐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높은 건데 당 지수가 높으면은 혈액 속에 당이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당 지수라는 건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천해주는 이제 우리가 정제하지 않은 곡류라든지 콩, 과일 이런 것들은 이제 혈당 지수가 좀 낮은 음식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고구마, 감자를 그냥 생으로 비유했을 때는 고구마가 달기 때문에 고구마 혈당 지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실은 낮아요. 감자보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고구마가 추천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를 알고 하나는 또 모르는 게, 그렇지만 이 고구마를 우리가 굽든지 삶든지 열을 가하게 되면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버려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고구마를 먹으면 절대 다이어트 관리, 비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으로 먹지 않으려면. 그렇죠. 생으로 먹지 않으면. 생으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고 구워서 먹으면 이건 혈당 지수가 오히려 감자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까지만 알고 그 다음 단계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경우인데, 그것도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마 우리 특히 여성분들 중에 제 환자분들도 보면 고구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이제 고구마는 괜찮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군고구마 너무 맛있어요. 요즘 네, 요즘 겨울철에 참 너무 맛있어요. 제가 네, 좀 그러네요. 네. 요즘 제철 네. 어떻게 보면 운동요법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야죠. 예. 한방차. 이제 한방차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여주는 네네, 이제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어떻게 보면 인슐린이라고,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부를 만큼 네. 여주가 이제 많이 그 이대가 있는데요. 이제 췌장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혈당 대사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30분 정도만 달여도 충분히 유해 성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맛이 좀 쓰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그 감이나 익힌 고구마가 아닌 그냥 말린 고구마 조금 넣어서 이제 끓여 먹으면 오히려 이제 먹기가 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구구차라고 아마 대부분 이제 돼지감자라고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돼지감자도 뭐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이게 뭐 거의 이것도 천연 인슐린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1시간 정도 달여서 먹으면 좋고요. 뭐 오미자차는 잘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당뇨의 3가지 증상 얘기했잖아요. 소변도 자주 보고 갈증도 심하고 체중이 빠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갈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미자차로 복용하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제 당뇨의 지하별 이제 뭐 여러 개 혈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손하고 다리의 가장 대표적인 혈만 제가 이제 한 2가지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혈입니다. 이제 소비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당뇨가 이제
당뇨가 혈당이 높아지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이 자율신경이라든지 모든 어떤 신진대사가 항진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예, 항진되면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당이 분비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러는데 이 소부혈은 이제 쉽게 잡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잡으면 주먹을 쥐었을 때 이 4번째, 5번째 손가락하고 이 우리 손금이죠, 가운데. 네. 손금이 닿는 이 지점이 있죠. 네. 예, 요게 소부혈이에요. 네. 쉽게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앉아서 뭐 혹시 집에서 거실에서 뭐 대화를 나누든 TV를 보든 할 때도 이렇게 예, 좀 눌려주면 이제 특히 뭐 그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예,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눌려주면 이게 예, 심장 열을 내려주면서 좀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음교혈이라고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그림을 보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다리 안쪽입니다. 무릎 안쪽. 예, 무릎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쪽 다리에 복숭뼈가 있잖아요. 그죠? 그 뼈를 이 손가락 4마디로 거기서부터 4마디로 이렇게 잡으면 이 지금 지금 빨간 둘째 손가락. 그러니까 그 네 손가락의 이 끝부분에 닿는 그 부분이 이제 삼음교혈인데요. 사실은 저혈은 굉장히 좋은 혈입니다. 특히 여성들한테는 우리가 여성은 음체질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세계의 음경락의 대표적인 음경락이 다 흐르는 데가 저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 불임이나 뭐 생리통이나 그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혈이고요. 그럼 비장, 신장, 간장이 다 그렇죠. 그 세 가지 이 장기 기능이 흐르는 에너지가 신장도 좋아지고 그렇죠. 간장도 좋아지고 비장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혈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사무실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를 올려서도 한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집에서는 거실 같은 데 앉아서 뭐 소파에서 이쪽 발을 이쪽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바로 이제 뼈 있는 앞 그림을 보면 뼈가 있잖아요, 그죠? 뼈 경골인데 뼈 바로 뒤쪽이죠. 도뼈 있는 거에 뒷부분. 그렇죠. 거기 이제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눌려보면 또 자극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어쨌든 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당 대사에 당대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혈이다. 소비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참고로 우리 이제 이상 지지혈증 가기 전에 고지혈증 전에 학장님 우리 지금 이제 채팅장에 지금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는 동안 우리 곽장님과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경희의료원 검색하셔서 경희한슬님 라이브 방송에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수업하는 중간에 학장님께서 질문을 받아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온 분이 있어서 소개할게요. 갈바람님 들어오셨어요. 평소에는 130에 85 정도인데 병원만 가면 150에 그렇죠. 95. 이거 긴장하셔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이 이제 흥분된 거죠. 어떻게 보면 긴장이 된 거죠.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아까 학장님 말씀하신 거로 본다면 85 정도면 그렇죠. 굳이 약을 쓸 필요가 없고요. 뭐 어쨌든 밑에 혈압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만 조금 높기 때문에 병원 가서 95 나오면 약 드시라고 그러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잘 설명을 드려야죠, 선생님께. 평소에 집에서 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런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좀 안정을 시키고 좀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면 이제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다고. 그거는 이제 긴장하면서 사실은 제가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저도 병원 가면 긴장되거든요. 저도 진료받으러 가면. 학장님도 진료받으러 가시죠. 왜냐면 저도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강 종합 검진을 하니까 검진하고 이제 건강 검진 결과 받으라고 이제 결과 설명 들으려고 이제 일단은 예약을 하잖아요. 가서 이제 선생님 앞에 이렇게 앉으면 우리 뭐 다 아는 그 관계라도 괜히 긴장이 돼요. 이게 뭐 잘못된 데가 없을까. 그건 뭐 괜찮은 걸로 저는. 갈바람님 아마 병원에 가시면 긴장돼서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 평소에 계속적으로 130에서 85 정도인 거로 보면
학장님이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로는 그냥 아직은 네. 괜찮으신 걸로 하신답니다. 짜게 드시지 마시고 짜게, 어쨌든 지방 들지 않도록 참고하시고. 네네. 섬쥐님이 들어오셨어요. 자몽 같은 과일은 체지방을 분해해 준다고 들었는데 하나씩 먹는 것 정도는 하루에 하나면 많지 않을까요? 저거 달지 자몽 달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질문하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체지방이 좀 그 비만으로 진단이 된다든지 평소에 몸이 무겁다든지 이러면 저는 일단은 모든 과일을 저는 그 과일이 이제 우리가 몸에 미네랄이나 이런 걸 제공해주고 하기 때문에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음식보다도 과일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정상적인 경우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본인의 몸의 상태가 만약에 비만으로 의심이 된다면 당분간은 그게 정상적인 어떤 몸의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는 드시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을 분해해 주는 거는 사실은 뭐 그 제일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을 자꾸 그렇죠. 물을 많이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통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통인데 이 물통에 지방이 낀다는 거는 물통이 지금 물이 탁해진 거거든요. 물이 탁해진 거기 때문에 이 물을 맑게 해주고 물을 많이 그렇죠. 깨끗한 물을 많이 우리가 먹는 게 그래서 뭐 보면 선생님 무슨 차가 좋아요, 어떤 게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물이 제일 중요하다. 깨끗한 물을 많이 드시라. 그러면 당신 몸이 깨끗해질 거다. 그러면 체지방을 분해해 준다라는 말은 바이타민 C가 있어서 그렇죠. 이제 당연하죠. 이제 비타민 C라든지 이제 어떤 그런 과일의 산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 대사에 도움을 당연히 줄 수 있죠. 줄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고 일단 과일 자체가 당이기 때문에 당은 하나는 많은 것 같아요. 당은 당연히 이제 그거는 지방으로 가는 거 남는 당은 다 지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지만 말씀대로 몸의 상태에 따라서. 김영희님 들어오셨어요. 고지혈증, 고혈압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유전 가능성이 높은가요? 우리 김영희님 지난번에 우리 상담했던 분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상담하고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상담하고 너무 좋았다고 그 평소에 조금 두통이 있으셨는데 그 상담 내용만으로도 본인이 한 50% 정도 통증은 절감이 됐다고 그렇게 한번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명이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아마 여기 우리 만약 퇴직하신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도 그리고 20, 30대는 넘었을 것 같네요. 거의 성인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유전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유전적인 거라고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아마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밤늦게 잔다든지 또 약간의 비만이 있다든지 짜게 먹는다든지 이런 분명히 문제가 이제 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유튜브 메타버스에서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상담하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제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몸의 어떤 인체 생체 에너지 체크하는 카이닥이라고 코리안 AI 닥터라고 그 앱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그걸 보면 우리 자녀분들의 지금 기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제가 이제 맞춤 솔루션에 그런 생활 그걸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고지혈이나 고혈압 같은 거 당연히 유전적이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큰 거는 생활. 그런데 이제 유전적인 거를 사람들이 유전적이라면 이거 타고난 건데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유전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네. 염경희님 들어오셨어요. 손가락, 발가락 끝이 저리고 붓는 증상의 원인과 당뇨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뭐 당뇨 예방법은 다른 게 없고 비만 관리하는 거고요. 네. 일정한 우리가 생활 리듬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금 생활하라는 말 얘기하고 비슷한데, 예, 그게 당뇨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당뇨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왔던 앞으로도 얘기할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예, 생활에서는 이제 그렇게 예, 손가락, 발가락 끝이 저린 거는 혈액순환이 그만큼 그렇죠. 안 혈액순환이 돼서 그 왜냐하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저런 분들이 손가락, 발가락이 저린 게 이제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저런 분들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붓고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고 나면 움직일 때는 이렇게 피가 도니까 당연하죠. 좀 괜찮고 예, 그게 가만히 있을 그렇죠. 때 예, 예, 굉장히 어쨌든 이제 이해가 이제 네. 빨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저녁에 자고 나면 아침에 몸이 가볍고 편안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순환이 안 되니까. 또 잠을 자면 정상적인 사람도 순환이 떨어지니까 이런 분들은 순환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들 수업해 온 거에서 기혈 순환 네.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챙겨 보시면 지금 몇 분쯤이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한 분만 더 볼까요? 한 분 더 보고 갈까요? 네. 55년생입니다. 걷기 운동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좋죠. 많이 걷는 거 좋죠. 많이 걷는 거 좋은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마르거나 마른 비만,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상체,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하체보다는 상체가 좀 더 비만하다고 생각이 들면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시라. 예, 그래서 계단 오르기, 가장 돈 안 들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계단 올라가고 하는, 집에서도 스쿼트라든지 뭐 스태퍼 이런 하체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55년생이시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네. 걷기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을 네, 가는 게 좋겠다. 조금 어쨌든 네, 저희들이 좀 바쁘게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 기름이 많이 끼어 있는 겁니다. 네. 문제가 기름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은 크게 이제 중성 지방이라는 게 있고 콜레스테롤 중에도 LDL 또 HDL 뭐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아마 우리 요즘 워낙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잘 아실 들어서,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기름이 많이 끼면 우리가 당이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기름 끼면 녹슬겠죠. 네. 혈관이면 당연히 그 개선해야죠. 치료 포인트도 이제 지질이 만약에 뭐 당뇨에서도 제가 혈당이 높으면 반드시 혈압약부터 당뇨약을 먹으면서 몸을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이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약을 먹으면 먼저 빼고. 네, 빼면서 몸을 바꿔야 된다. 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 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치료를 받고 약을 먹더라도 몸을 바꾸는 약을 먹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기혈순환이 안 되면 지방을 줄이면서 기혈순환이 되는 약을 먹어야 되고, 네.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서 평소 소화장애가 있으면서 근육량이 부족해서 이 지방 대사를 못 해가지고 고지혈증, 마른 사람이 고지혈증이 꽤 많거든요, 여성분들이.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먹고 뭐 고기도 안 먹는데 왜 고지혈증?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다 근육 부족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육을 늘리면 잘 드실 수 있도록 위기능이라든지 근육의 어떤 그 생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약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균형이 깨어져 가지고 뭐 이 상하체가 균형이 안 맞고 이러면 이 생체 리듬을 맞출 수 있도록 저녁에 되면 편하게 잠이 오고 낮에는 뭔가 몸이 워밍업이 돼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통의 약을 한약을 이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은 계속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뭐 운동 식이요법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포화지방산은 다 이제 기름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뭐 우리 오메가3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제 근데 생선이나 견과류에서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운동도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한방차. 예, 차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지혈증에는 녹차가 좋죠. 이제 카테킨 성분이 이 혈관의 어떤 지방 대사도 높이고 체지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 보역을 이제 튼튼하게. 양파 껍질 한때 또 양파 유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양파 껍질도 이제 퀘르세틴이라는 그 성분이 지방 이제 흡수를 막아줘요. 그 성분이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시키고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 조금 빨리 이제 그런데 지방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간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되면 이제 지방간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보통 초음파 검사나 이런 걸로서 이제 하는데, 이제 간에 지방이 끼는 이유는 이제 술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건 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그래요.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술만 끊으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꽤 많아요. 그건 이제 비만에서 오는 거거든요.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에서 오는데, 이 지방간이 문제가 뭐냐면, 이 지방간이 지속이 되면 한 10분의 1 정도는 지방간에 그 지방이, 그죠? 간에 지방이 끼면서 간에 염증이 와요. 간염이 옵니다. 그리고, 예, 간염 환자의 10명 중에 1명은 경화가 돼요. 또 간 경화가 옵니다. 예. 그리고 간 경화 10명 중에 1명은 간암으로. 예. 이게 이제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간 관리가 필요하다. 아, 그럼 학자님 요게 지금 색깔이 붉은색이 원래 정상이었는데 가다가 저쪽으로 그렇죠. 이제 단단해지고 이제 굳어지고 하니까 색깔이 이제 누래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암까지 암세포까지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뭐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간 수치가 만약에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염까지 갔거나 뭐 이런 경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동반된 경우는 우선 간 그 기능 관리가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GOT, GPT 수치가 높으면 함부로 약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는 간에 염증이 있거나 간 치료에 어쨌든 양방적인 치료를 저는 우선적으로 하라 그럽니다. 그 부분이 우리 한방 치료보다는 오히려 양방에서 우선 급성 간염이라든지 어떤 간 기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 이제 기혈의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 거죠. 또 간염이 있고 할 때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간 수치에 대한 정상화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걸 제가 저희들이 보통 비타민 C 같은 거는 많이 먹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간 수치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간염이 있는 환자. 간염이 진단을 받고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일반 우리가 비타민을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에 좋다는 건기식 있잖아요. 건강식품들 있잖아요. 그걸 좀 자제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간에는 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독을 해독하는 거는 간인데 지금 간이 지금 비상 상황인데 또 일거리를 주면 간은 또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얘기의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식이요법은 지방이 줄어야지 지방간이 주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간에 대한 약들도 뭐 양약이 많이 처방들이 있는데요.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을 줄이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지방간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 뱃속에 지방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간에 지방 끼었다고 간에 있는 지방만 줄이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고지혈증이라고 혈액 속에 그 지방 기름이 낀다고 그 고지혈증약만 먹어서는 뱃속에 지방 덩어리 개선하지 않고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그걸 조금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식이요법의 총 섭취율량 줄이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필요 없는 에너지는 다 지방으로 가니까 지방으로 저장이 되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고 또 이제 신선한 야채라든지 이런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술 먹으면 안 되고요. 뭐 아까 지금 얘기하는 비만, 고지혈증, 당뇨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이 있으면 조금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해줘야지 지방이 또 대사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 이제 추천하는 지방간에 추천하는 차는 강황차. 이게 어떻게 보면 커큐민이라는 우리 이제 카레죠, 카레. 네, 카레. 예, 이건 진짜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고요. 10대 건강 음식 중에 하나로 들어가라면 저는 커큐민을 우선적으로 뽑을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암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한번 강의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한방이나 이런 생활을 강조를 하시면서 딱 와닿는 뭘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인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인도인들이 생활이 얼마나 보면 우리가 TV를 보면, 그렇죠. 물에서 목욕하고 그 물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건강이나 이런 쪽에 관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는 저 카레 덕분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쭉 해주신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 어쨌든 지금 커큐민 이 강황에 대한 연구들도 엄청나게 많이 돼 있죠.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차로는 우리가 산사차, 저는 이제 소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이제 지방 대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산사라는 열매가 있는가요? 있습니다. 예. 오. 저 우리 컵 옆에 보면 네. 작은 우리 사과같이 네. 예, 모양은 사과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아. 굉장히 작아요. 그랬네요. 예, 예. 보리수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보리수보다는 좀 커요. 아, 그거보다 예, 지금 커요. 사진은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한약에서도 산사. 우리가 위 계통에 이제 많이 위액 분비를 많이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평소에 위산 과다가 있는 환자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니까. 무슨 얘기냐? 지방 대사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속이 쓰리고 위산 과다 있는 환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근데 간에 축적된 지방을 제거해내요. 지방 대사를 높여주니까. 지방 대사를 높여주니까 결과적으로는 간에 도움이 되는 지방. 거죠. 네. 산사차. 지금 보면 이제 연구도 체내 혈관이라든지 간에 축적된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걸로 이미 검증이 된 거니까요. 예, 이제 여기까지 어쨌든 바쁘게 달라봤네요. 예. 지금 준비해 온 거는 이제 예. 남은 또 네. 질문이 있어서 네, 질문. 이상열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예. 대사증후군과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분께서 몇 개월 전부터 항문이 빠지는 느낌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항문외과, 산부인과 다 찍어봤지만 문제없다고 해서 한방 가면 기가 약해서 그렇죠. 네. 그거랑 예. 고통스러운 저기 뭐냐면요. 네. 이제 어쨌든 요 내용만 봐서는 제가 뭐랄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항문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뭐냐면 그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기질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봤는데 다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기능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능적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쭉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문제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래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아마 마른 복부 비만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가 중기가 부족하면 하함이라는 건 뭐냐면 아래로 빠진다는 느낌인데요. 예, 그렇게 빠지는 느낌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늘 피곤하면서 뭐 항문이 빠지는 느낌. 아마 그런 가능성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크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단은 자세한 것은 한번 제가 얘기하는 그 에너지 문제, 우리 생체 에너지 문제, 내가 비만하면서 순환이 안 돼도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순환이 안 돼도 뭐랄까 이게 기능이 제대로 못하면서 항문이 빠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순환보다는 기혈 생성의 문제를 좀 더 저는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뭐 이런 증상이 없는지 어지럽거나 이런 그럼 증상. 지금 이상열 선생님은 항문외과도 가보고 산부인과도 갔는데 진료상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보면 한방에 가면 기가 약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약한 이유가 기가 약하다는 게 저게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혈을 생성을 못 해가지고 기가 약할 수도 있고 또 기가 순환이 안 되면서 기가 작용을 못 하니까 기가 작용을 못 하니까 약하게 느껴지는 거죠. 피곤하죠. 뚱뚱한 사람도 피곤하거든요. 네. 예.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피곤한 게 아니라 순환이 안 되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가 균형 조절이 깨져도 기가 아래로 분리가 되면 오히려 위에는 열이 나면서 아래는 차고 냉해지면서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그 세 가지 한번 경우를 좀 기가 약해지는 것도 이렇게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렇죠. 오셔서 그러니까 약하다는 건 내원하셔서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가 왜 기가 약한지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면 분명히 꼭 좋아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원해 주시죠. 또 한 번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볼까요? 그 이제 기가 약하다니까 뭐 일단은 그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다른데 뭐 가장 그 기를 보강해주는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황기 같은 거죠. 황기. 예, 우리가 뭐 닭백숙 할 때도 황기를 넣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도움이 되죠. 일반적으로 기가 부족할 때 기운을 넣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차로 마시는 거. 그렇죠. 대표적인 어떤 그런 황기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갈바람님 들어오셨습니다. 간경화 초기로 진단받고 바라크루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대요. 종합 비타민을 복용해도 그럼 같이 먹어도 되는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이 바라크루드라는 뭐 제가 양약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우리가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셨으면
내과 선생님이 이제 이걸 진단하고 치료해 주시면 당연히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타민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간단한 비타민 C만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보통 B 컴플렉스를 먹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그것도 한번 내과 선생님하고 일단은 그 상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간경화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간 기능이 나빠지면서 간이 딱딱해지면서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제 저런 부분들도 우리 몸이 어쨌든 하나의 어떤 기관이나 문제가 생기고 회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몸이 정상적이 돼야 돼요. 예, 진짜 그 필요한 에너지를 잘 적절하게 좋은 에너지를 잘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비만하면 에너지가 잘 머리끝부터 간이든 발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게 지방을,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종합 비타민이나 어떤 그런 약을 복용하거나 그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지금 학장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것처럼 내 몸이 전신 비만 쪽에 있나, 마른 복부 비만 쪽에 있나, 상체 비만 쪽에 있나, 딱 어디다고 말씀하기는 어려워도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좀 이렇게 체크업을 하셔서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그렇죠. 음식이랑 운동이랑 생활요법이나 이런 거를 지금 뭐 아니 그 바라크루드라는 게 간염 치료제인지는 알겠는데 저 약이 간염 치료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고 사실은 그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성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그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저희들이 또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저도 이제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오느라고 이제 빙판길이라 조심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치시면 안 되니까 오고 가실 때 조심하시고 이제 겨울이 또 추운 겨울이 시작된 걸로 느껴지니까 1월, 6월 또 겨울을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또 내년에 이제 2023년 그렇게 됐네요. 만나 뵙게 처음에 한 될 6개월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어떻게 아직도 지금 가시고 사실은 싶은 몇 가지 더 질환들을 아직 짚어야 될 질환들이 있는데 내년 1월에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뭘 제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은 또 여러 시청자님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기